피지켈라는 1973년 1월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현대의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카트 커리어를 시작하기도 하는 반면에 11살의 나이로 공식적인 카트 커리어를 시작한 피지켈라는 1989년에 홍콩 카트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유러피언 챔피언십은 준우승,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4위를 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유러피언 챔피언십에서 또다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의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시즌 중에 머신 문제 등으로 인해 우승한 경기는 없었다는 것이 본인의 커리어 중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도가 되고 이탈리아 F3에 데뷔를 하게 된 피지켈라는 RC 모터스포츠와 계약했습니다. 그는 다랄라 F391을 타고 레인 컨디션에서의 이몰라에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고 시즌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챔피언십 포디움까지 올랐지만 우승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던 시즌이 완성됐고 곧바로 이어진 94년도 F3 시즌은 그해 펼쳐진 20경기 중에 무려 절반에 달하는 10경기나 우승하면서 데뷔 3시즌 만에 챔피언 타이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직후 2년 동안 알파로메오 소속으로 포뮬러가 아닌 DTM, ITC 등의 투어링카 챔피언십에서 주로 활동했고 95년에는 미나리드 F1 팀에서 테스트 드라이버를 겸했으며 96년에는 미나리드에서 8경기를 뛰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던 팀이었기 때문에 피지켈라를 해부하고 지오반니 라바지로 대체하면서 F1 시트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1997년 드디어 정식으로 조던 F1 팀에 이적하면서 랄프 슈마우어와 함께 정규 드라이버로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던 F1은 이 시기에 중상위권에 위치할 정도의 차량 성능을 뽐내고 있었고 드라이버의 역량에 따라 상위권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대로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질 빌너브 등의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올리버 파니스가 다리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으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F1 커리어에서의 첫 포디움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는 2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레이스 후반에 타이어가 흔들리는 문제로 리타이어했고 벨기에 그랑프리는 4그리드에서 스타트해 알레시를 자력으로 초월하고 빌러브의 피트인으로 2위까지 올라와 하키넨을 끈질기게 방어해낸 끝에 2위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포디움 바로 아래 순위인 4위를 여러 번 차지하면서 챔피언십 순위 8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듬해인 1998년에 베네통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97년도의 베네통은 아주 강력한 우승권의 팀이었지만 단 1년 사이에 중상위권의 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퀄리파잉 평균 순위가 7.1이 나오는 챔피언 경쟁이 힘든 팀에서 활동하게 된 피지켈라입니다. 이 시즌에는 주의했던 결과가 몇 없었는데 그중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먼저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3그리드로 출발했던 피지켈라였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초월이 어려웠던 서킷이었기 때문에 2등으로 달리던 콜사드의 차량에서 엔진 문제가 발견돼 겨우 한손일이 끌어올린 2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본인의 앞에 슈마어와 하키넨을 두고 4그리드에서 스타트했는데 하키넨은 기어박스에 문제가 생기고 슈마어는 단순하게 스타트가 늦은 덕분에 2위로 치고 올라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성능이 챔피언 수준은 아니었던 베네통이었기 때문에 레이스 중에 슈마어에게 따라잡혔고 머지않아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어 피트인을 한 콜사드와 슈마어보다 잠시나마 앞에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레이스 후반 원스톱 전략을 세웠던 피지켈라는 피트스탑 이후 2위로 복귀하면서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헝가리 그랑프리는 비가 오는 상황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했지만 시작과 동시에 하키넨에게 초월을 허용하고 21렙째 피트스탑한 후 머지않아 알레시와 충돌하며 리타이어했습니다. 이렇게 98년도는 챔피언십 9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99년도 역시 베네통을 위해 달렸지만 베네통은 전년도보다도 경쟁력이 더 떨어지면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해에도 잘했던 경기는 캐나다 그랑프리였는데 7그리드에서 스타트한 피지켈라는 스타트부터 3명을 잡아내며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콜사드에게 따라잡혔으나 앞에서 달리던 슈마어가 챔피언의 벽에 부딪히면서 4위의 자리를 계속 붙잡고 있었고 세이프티카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바로 앞에서 발생한 사고 덕분에 2위까지 단번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피지켈라의 앞에서 백마커들이 경쟁을 벌였고 블루 플래그를 무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프렌첸에게 2위 자리를 헌납하게 됐으나 프렌첸이 차량에 발생한 브레이크 문제로 레이스 후반에 사고가 나면서 리타이어했고 2위로 다시 올라와 세이프티카와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2년 연속 9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21세기의 시작도 역시 베네통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때 베네통은 브리아토레를 다시 팀 수장으로 앉히면서 제도약을 바랬으나 반등이 실패했고 성능 유지는커녕 오히려 성능이 더 하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지켈라 개인으로는 중위권 팀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성적을 냈고 베네통으로서는 그야말로 피지켈라에게 절을 해야 할 정도로 팀이 살아남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피지켈라의 2000년도 성적은 브라질과 모나코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포디움을 필두로 챔피언십 6위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2000년도에 이러한 성적을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갈피를 못 잡은 베네통은 말 그대로 최악의 성능을 2001년에 보여주면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이때의 팀메이트는 루키 시절의 젠슨 버튼이었습니다. 이 시즌에도 그나마 눈에 들어왔던 경기는 벨기에 그랑프리뿐이었는데 8그리드에서 시작해 스타트 과정에서 2명을 제쳐 4위로 올랐지만 암울한 차량 성능으로 인해 순식간에 6위까지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바인과 브루치의 큰 사고로 인해 레드 플래그가 발령됐고 스타트 과정에 자신이 있었던 피지켈라는 리스타트 과정에서 또다시 3명을 제치면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전성기의 콜사들을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초월을 허용했지만 하위권의 차량으로 포디움에 오른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챔피언십은 11위로 마감했고 베네통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연봉 상승이 없는 조건에 불만을 가진 피지켈라는 계약을 거절하고 본인의 첫 팀인 조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2002년도에 조던으로 돌아왔지만 그저 중위권에 머무르는 팀이었고 개인 챔피언십 역시 10위로 무난하게 마감했습니다. 이듬해 조던은 성적 부진으로 인해 혼다로부터 공급받던 엔진이 공급 중단되면서 포드 엔진을 장착했고 예상하시다시피 끔찍한 성능을 보이면서 하위권에 머물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팀의 악재 속에서도 피지켈라는 브라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경기 역시 비가 오는 날씨의 경기였는데 레인 컨디션에서 꾸준히 성적을 뽑아냈던 피지켈라는 레이스 후반의 피트스탑을 피하기 위해 재급여를 일찍 하는 도박수를 결정했고 여러 선수들의 리타이어를 발판 삼아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3번에 걸친 총돌 사고와 3번의 세이프티카가 발동됐고 바리첼로의 연료 문제로 추정되는 리타이어와 2위였던 콜사데의 피트인 그리고 1등인 라이크넨의 실수로 54렙에 1위까지 올랐지만 이때 웨버의 큰 사고로 인한 타이어 베리어가 트랙에 들어왔고 레이스 디렉터는 세이프티카를 선언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 여파가 옐로 플래그를 눈치채지 못한 알론소를 덮쳤고 결국 레드 플래그가 발령됐습니다. 레이스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고 마무리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적색기 발령 기준 2랩 전의 순위를 기준으로 시상식을 해야 했지만 전산 장비의 오류로 인해 피지켈라의 랩수가 2랩 전이 아닌 1랩 전으로 표기됐고 이로 인해 2등으로 강등된 채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FIA 측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결과가 번복되며 피지켈라는 다음 경기에서 1등 포디움 없이 라이케넨과 데니스가 직접 트로피를 남겨주면서 공식적인 우승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2004년이 되었고 조던의 재정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업으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팀메이트는 루키 시절의 펠리페 마사였고 당연하게도 마사보다는 확실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 시즌을 11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지켈라는 2005년 당시 챔피언십 경쟁을 하던 르노로 이적했고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달리는 알론소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날개를 달게 된 피지켈라는 개막전부터 폴트윈을 성공하지만 이후 연이은 실수나 차량 문제로 인해 알론소에 비해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8그리드 출발의 3위 마무리, 일본에서는 3그리드에서 출발해 2위로 마무리하면서 드라이버 챔피언십 5위를 기록했지만 르노의 컨스트럭터 챔피언 달성이 이바지했습니다. 이듬해에도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르노였지만 2005년에 알론소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피지켈라가 한층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시즌이 2006 시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레이시아에서의 커리어 3번째 우승을 토대로 스페인, 미국, 중국, 일본 총 4개의 그랑프리에서 3위로 마무리했고
일본 그랑프리 3일 전에는 피지켈라의 절친인 토니로 비스시아니의 별세 소식이 있었는데 피지켈라는 이 경기를 포디움 피니시하면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시즌은 1승과 5번의 포디움으로 2년 연속 컨스트럭터 챔피언 석권에 기여했지만 드라이버 챔피언을 차지한 알론소와 데뷔드에게 개인 성적 4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007년은 르노의 메인 스폰서가 바뀌면서 외형과 성능이 큰 변화가 생기면서 중위권의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중반까지는 10위 안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렸지만 후반기 8라운드 중에 2개의 라운드만 탑10에 오르면서 일본 그랑프리에서 2위를 한 신인 팀메이트에게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가 밀리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렇게 2008년에 신생팀인 포스 인디아로 이적하게 됐고 처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신생팀이었기에 최하위권에 머무르며 개인 성적과 팀 성적 모두 0포인트로 처절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듬해에도 포스 인디아에서 수틸과 함께 활동했고 하위권 팀답게 뒤에서만 머물렀지만 시즌 중반에 펼쳐진 독일 그랑프리에 가지고 온 업데이트가 대박을 치면서 포인트 컨텐더로 거듭났습니다. 비오는 날에 유독 강했던 피지켈라는 벨기에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포스 인디아 팀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한 폴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레인 마스터로 불려도 될만한 피지켈라는 스타트 역시 좋았지만 단순 차량 성능에서 우위를 가져갔던 라이케넨이 단 4렙 만에 초월하면서 피지켈라는 선두를 뺏겼고 2위를 차지하면서 아쉽게 5승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벨기에 그랑프리를 성공적으로 마친 피지켈라였기에 포스 인디아에서 계속 활동할 줄 알았지만 헝가리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 마사가 헬멧에 날아온 스프링에 맞고 이식을 잃는 사고로 시즌 아웃을 당하자 루카 바도어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고 당시 중위권 성능의 페라리였지만 바도어는 20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경기 만에 방출당하게 됐으며 피지켈라를 그 자리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공구 시즌 페라리였기 때문에 남은 시즌 동안 중하위권을 머물면서 별 눈에 띄는 결과 없이 15위로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F1에서 활동하고 싶어했던 피지켈라였지만 시트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르망과 WEC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갔고 2024년도인 현재까지도 51세의 나이로 WEC와 르망 시리즈에서 꾸준히 레이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반년 정도밖에 달리지 않았지만 페라리에서 달렸던 마지막 이탈리아 출신 드라이버라는 공식 정보가 존재하고 특히 레인 컨디션에 강한 드라이버였다는 것이 정말 특이했던 이력 같습니다. F1에서만 13년을 달리면서 7번의 이적 활동이 있었고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시즌 동안 더 달리면서 인생의 절반 이상인 28년을 레이싱에 투자한 불굴의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지켈라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굵직굵직한 커리어는 아니었지만 가늘고 길게 유지되고 있는 꾸준한 커리어를 보여주고 있어 다른 업종이라도 누구나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주인공으로 적합한 선수 댓글로 적어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